자, 1번은 뭘까? 5번이 정답이지. 응? 1번은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선 지문 1번에 문제 1번에 1번은 우리 행정절차법이란 데서 신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신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거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고. 자, 2번은 전제 조건이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그죠?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일 경우 행정기관에다가 국민이 신고서를 제출해서 행정원이 검토해 보니까 신고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럼 행정원은 당연히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수리 거부하면 신고의 효력은 안 생기는 거죠. 문제 없고. 3번은 통째로 그냥 건축 신고 앞에 뭐가 붙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죠. 그러면 건축 신고가 이제 된 거로 인정이 되면 다른 법이 정하고 있는 인가나 허가받은 것으로 그것까지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효력이 인정되는 신고죠. 그래서 통째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라는 게 판례.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문제 풀 때는 거기 보면 건축 명의 변경 신고, 명의 변경 이게 키워드야. 우리가 명의 변경 신고라든지 지위 승계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 앞에 명의 변경, 지위 승계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행정기관의 수리가 있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면 우선 4번은 건축주, 원래 정확히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인데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는 행위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판례고. 5번이 왜 틀렸어? 응? 자, 출발점은 자기완결적 신고거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된 게 언제 신고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느 때 신고를 하는 국민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을 때 신고 의무 끝. 따라서 행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수리를 안 해준다. 응? 해도 신고된 거고. 여기 반대로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부적법한 신고라고 나왔지? 이게 중요한 단어. 부적법한 신고가 이제 신고 요건을 못 갖춘 신고란 말이야. 그런데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대. 이때 출발점이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부적법한 신고인데 설령 행정기관이 그래 수리해줄게 수리해줬더라도 신고된 거로 인정이 안 돼.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서 제출 이게 중요한 거거든. 따라서 수리를 해줬다 해도 신고 의무 이행된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고가 안 됐는데 얘가 신고하고 해야 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뭐야? 무신고 영업행위야.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X죠. 그래서 5번이고 문제 2번은 신고 옳은 거 고르래. 1번 X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응? 행정절차법 40조에서 수리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규정하고 있죠. 치사 그지 같은 문제 지문입니다. 2번은요. 자, 2번의 키워드는 지위승계 신고라 그랬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줌에 있어서 그 수리해줘야 될 대상인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래. 이게 중요하다.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래.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수리해줄 대상인 개인들의 행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수리해줄 대상이 없는 걸 행정기관이 수리해줘봐야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도 무효다.
이거거든. 따라서 두 번째 줄 설령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수리는 수리해줌으로써 뭔가 효과가 발생할 아무런 대상이 없는 거니까 결론은 무효다. 수리한 행정위원회 수리행위도 무효다. 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응? 2번은 2번. 3번은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 간단하다. 주민등록신고는 결론이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행정청에 말하면 신고서가 도달만 하면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적법한 신고서 제출해서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야 신고 효력이 발생. 그러면 4번은 왜 틀렸어? 앞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출발을 전제를 깔죠. 그러면 다시 한번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언제 신고된 거로 인정이 돼?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했을 때. 근데 여기 보면 행정위원회에 제출했대 안 됐대?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근데 문제는 제출 안 한 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니까 안 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는 신고 요건 다 갖췄는데 왜 법에도 없는 이유를 또 추가하라 그러냐.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의무 이행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둘째 줄에 뭐야? 신고가 효력 발생한 시기는 언제가 되겠어? 담당 공무원이 반려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고 어느 때가 됐어요? 신고서가 제출된 때입니다. 공무원이 너 신고서 못 받아줘 하고 반려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되는 거지.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그래서 X가 됐고 2번이 정답. 문제 3번은 신고 또 물어보자. 그만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신고가 집중적으로 나와. 자, 그러면 1번은 틀렸네. 행정절차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이꼬르 자기완결적 신고만이라 그랬죠? 이거 구분해서 규정 안 해놨어요. 한 가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X. 2번은요? 2번은 앞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잘못됐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서를 행정기관이 수리해줘야 신고가 되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막 뒷얘기를 놔둔다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즉 도달됐다는 제출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려면 앞에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 때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수리 요하는 신고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그다음에 3번은 주민등록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 이게 맞는 건지? 주민등록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4번 이제 뭐 익숙합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결론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근데 요하지 않는 X니까 X죠. 자,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역시 신고 틀린 거. 자, 1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하는 행위, 수리 거부하는 행위 이거 다 처분이야. 처분.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 1번 O. 2번은 첫째 줄에 힌트 단어 나왔다. 무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나왔지? 그러면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응? 근데 이 지위승계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수리해주면 결국은 영업을 인수하려는 자가 이제 자기가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고를 해온 건데 이걸 수리해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는 종전의 영업자 즉 양도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와 새로이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렇다면 이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이 수리는 신고해온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종전의 양도인에 내줬던 허가를 박탈하는 거니까 종전의 양도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야. 따라서 그렇게 썼나? 그렇다면 이 첫째 그때 수리해주는 행위가 수리 처분이 종전 영업자 즉 양도인의 권리익을 제한한 처분이라면 그러면 행정기관은 수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수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종전의 양도인에게 이거 수리할 예정이다
응?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 이게 행정절차가 이제 사전 통지하고 사전 통지, 의견 정치, 그죠? 그거 거치고 해야 되죠.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앞에 자기완결적 신고 얘기는 하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인데 예를 들면 뭐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에 어떤 사람이 뭐 술집 영업하겠다 신고했다, 그죠? 근데 그 영업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다른 법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그 신고를 규정한 해당 법이 정한 요건 외에 다른 법이 정한 요건도 충족이 돼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일 경우 다른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맞습니다. 응? 그다음에 4번은 응? 그때 틀렸지. 자기왕 어떻게 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하고 이제 그냥 건축 신고를 일반적인 건축 신고 그랬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가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입고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5번은 신고 틀린 거 1번 명의 변경 신고 떴어. 그러면 수리나 수리 거부는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맞는 얘기지? 그다음에 2번은 낙골당 설치 신고 딱 뜨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응? 그래서 맞는 얘기. 그다음에 3번. 앞에 체육시설 나오지? 체육시설 무슨 요금 이용료를 변경하겠다 이런 거. 체육시설 변경 신고는 뭐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근데 수리가 있어야만 X죠? 3번이 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놔야 돼. 응? 체육시설 원래 당구장 영업 같은 체육시설 하겠다는 거 수리 필요 없어.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다만 아까 공부한 거 따지면 애들 학교 앞에다가 당구장 하려면 그때는 또 학교 보건법이란 법이 정한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만 신고가 된 거로 인정되지만.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첫째 줄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니까 이거는 뭐야? 수리 요하는 신고지. 따라서 그러면 뭐야? 건축신고의 요건만 갖추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죠. 여기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만 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갖췄다면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이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테니까 6번 신고 틀린 거 오르래. 1번 어때? 우선 논리적으로 그냥 건축 신고야. 그냥 건축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원래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행정기관이 뭐야? 여기 나왔듯이 그 반려하고 이런 거 원래 소송 대상이 안 되는 성질의 것인데 우리 판례는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이런 거를 처분으로 인정해서 소송 대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웁니다. 건축 신고 반려행위, 착공 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1번 5, 2번은요. 틀렸지? 아까 나온 거 또 나왔지? 응? 두째 줄에 반려의 의사를 담당 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 이때가 아니죠? 어느 때야? 신고서가 제출된 때입니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나온 것도 나오고 3번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결론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럼 답은 4번이지? 아닌가? 2번이었구나. 2번이었고 5번 나온 거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계속 수리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네, 7번은 신고 옳은 거 1번. 자, 1번의 키워드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뭐만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돼. 얘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지 이것만 심사한 후 수리해야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면 안 된다. 따라서 X가 됐죠. 1번. 응? 거주할 목적 이외에 첫째 줄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려하면 안 되죠. X. 2번은 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요하는 신고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두 번째 줄 다른 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 응? 실체적 요건까지 다른 법이 정한 요건까지도 갖췄는지 다 심사한 후 수리해 야 된다. 2번이 정답. 자, 6번도 2번, 7번, 2번, 8번은 자, 사업 양도 양수가 됐고 그에 따라 지휘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앞에 뭐가 있어? 첫째 줄에 사업의 양도 양수 행위가 무효라면 수리해줄 유효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리한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사업 양도 양수 행위가 무효라면 이 수리해준 거에 반발하는 자는 왜 무효인 양도 양수 행위인데 왜 수리해줬냐? 수리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인 무효확인소송으로 다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그래서 X 3번. 4번은요. 자, 지휘승계 신고. 키워드가 그거지? 지휘승계 신고였으니까 수리를 묘하는 신고고. 이때 행정기관이 수리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응? 단순히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신고 접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이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주는 결국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적인 효과를 갖는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됐죠. 그런데 그치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 8번은 간만에 부당이득. 진짜 오랜만에 했다. 부당이득 틀린 거. 우리 1번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해 일반법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없으면 민법이 정한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한다. 1번 O. 2번은요. 이거 통째로 외워야지.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그러니까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의무 등과 관련된 것은 이거는 부당이득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자, 주어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렇게 두 개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나오면 결국 어떻게 돼? 이거는 다음 페이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소송. 이거 틀렸습니다.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법이 정한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잘못됐어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대상. 이거 X.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냥 앞에 부가가치세 환급 이 말 나오면 뭐야? 이건 공법상의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X가 됐습니다. 이거 맞는 거로 하는데 따라서 2번이 정답. 8번에 2번. 9번. 3번은 자, 3번은 뭐냐면 잘못 보상금을 지급했대. 그죠?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린 거 위법이다 해서 취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이 보상금 받았던 사람한테 너 받은 보상금 다시 반환해.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비교를 했지. 반환을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지급했던 돈을 다시 반환 징수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하고 첫째 끝에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보다 이거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면 그러면 뭐야?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그지? 이익 형량해야지 무조건 반환 청구하는 거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예 들었지. 쉬운 예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슨 자영업자들에게 무슨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지? 이게 뭔가 잘못 지급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엄청 많이.
그걸 다시 반환 청구를 한대, 징수를. 근데 그런 경우 무조건 잘못 지급됐다 해서 무조건 반환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듯이 반환을 해 이제 반환 환수 처분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 또 상대방의 신뢰보 이런 거 이 비교해서 환수 처분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나와야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지? 자, 문제 없고 4번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며 여기서 특히 4번은 부당이득은 국가가 행정주체가 된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든지 그러면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고 개인이 부당이득 얻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개인이 부당이득 얻었다면 그럼 어떻게 돼?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개인한테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 행정 주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응?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그다음에 9번이구나. 행정상 법률관계 틀린 거 1번. 공법관계에서 사람의 주소는 주민등록지고 주민등록 한 군데만 하니까 주소는 하나만 인정된다. 1번 2번은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행정법 규정이 없을 때 민법 규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적용 가능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 효력, 뭐 기한의 효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일반 법원리적인 규정 내지 법 기술적인 규정으로서 모든 분야에 원칙적으로 다 적용 가능한 규정이 얘입니다. 2번도 문제 없고 3번. 아이고 한 번 맞네.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해줘야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즉 수리 요하는 신고다. 4번이 잘못됐죠? 4번은 앞에 키워드가 뭐야? 착공신고 반려. 이게 키워드지? 아까 나왔지?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판례였죠. 따라서 처분성 인정 안 된다. X.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0번은 신고 틀린 거. 1번 틀렸네. 또 똑같은 얘기죠. 착공신고 반려 그 설명 다 잘못했어. 응? 그리고 결론은 착공신고 반려는 두 번째 결론 항고송 행정소송의 항고송의 대상이 된다.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맞지. 첫째 줄 건축신고 반려행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셋째 줄 결론 항고송 대상이 된다. 착공신고 반려도 내용 똑같아. 응? 2번하고 자 3번은 설명 생략. 4번 새로 왔네. 어업신고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자 11번은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그지? 틀린 거. 1번 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 나서 뭐야 이거 수리 요하는 신고다. 1번 2번은 수리. 자 2번의 키워드는 신고 필증이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어느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 적법한 신고서 제출되면 신고 끝. 수리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준 시점에 신고 효력 발생하는 거. 어느 경우든 신고 필증을 주는 건 이미 신고가 됐습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그냥 사후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신고된 거냐 안 된 거냐는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따라서 신고 필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따라서 신고 필증 안 준다 그래서 신고한 자에게 신고 의무 이행 안 된 것 같은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없거든. 따라서 첫째 끝에 신고 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거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고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하여튼 신고 필증 교부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답니다. 응? 신고 의무 이행이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공무원이 사표 냈대. 사표 제출. 근데 사표 제출했더라도 물을 수 있는 거지만 이미 행정기관이 사표 수리해버리고 난 뒤에는 못 물른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맞고. 4번은 자 뭐야 이게 첫째 줄에 보니까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면 기재사항, 구비서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지체 없이
보완을 먼저 요구하고 보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하는 거죠. 보완을 먼저 요구한다. 맞습니다. 이 법 규정. 자, 답이 나왔고 12번은요. 12번은 신고. 신고 엄청나네. 틀린 거. 이제 짜증난다. 1번 주민등록 신고 수리해줘야 신고된 거다. 2번 낙골당 설치 신고 뭐는 뜻이야? 수리 요하는 신고다. 수리해줘야 설치할 수 있다. 응? 네, 3번 그러면 행정기관이 하는 수리행위란 신고를 적법 유효한 거라고 판단 내리고 법에 따라서 후속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령하는 행위로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틀려요. 첫째 끝에 적극적 이거 X입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응? 왜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나 이런 거 할래요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냥 평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거지. 뭐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동을 막 행정에 막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개인이 신고서 제출한 거에 대해 그냥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해주겠다라는 의사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응? 적극적 X. 또 하나 신고필증 꼭 필요해? 필요 없다 그랬잖아. X.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또 나왔네. 어업신고. 수산업법이 어업신고 수리 완은 신고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틀린 거. 1번 어때? 무슨 단어가 들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해줄지 심사할 때 오직 뭐만 고려해?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롱지 이것만 심사한 후 수리 결정해야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되죠. 응? 따라서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오는지 등등 이런 거는 그런 걸 고려해서 이 수리를 결정하는 거 안 됩니다. 1번은 끝에 가서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은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가 첫째 의원 개설 신고지. 근데 의원 개설 신고는 하여튼 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봅니다. 근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든 수리 요하는 신고든 신고 필증은 필요가 없어요. 응? 신고 필증 중요하지 않아. 주든 안 주든 신고된 거에는 영향 안 준단 말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보자면 의원 개설 신고는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고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때 신고 여력은 발생한 거고 설령 신고 필증 교부하도록 돼 있어도 그거는 신고된 걸 증명하는 신고가 이미 끝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신고된 거에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따라서 두 번째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의원 개설 신고 효력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2번 X 답이 2번 나왔고 13번은 2번 4번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번은 뭐가 나왔어? 첫째 줄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고 이때 수리해주면 종전의 영업자의 허가를 박탈하는 불이익한 효과를 주는 거니까 수리하기 전에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지키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여기 뭐야? 그치. 결국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행위는 세제 끝에 허가받은 자를 바꾸는 법적 효과를 갖는 처분입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다음에 14번은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기억번. 자, 기억에 보면 첫째 줄에 일괄 사표, 또 공무원들 사표 제출했죠? 사인의 공법행위,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비진의 의사표시 나오지?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 민법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한다 알고 예외적으로 무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공법 관계에서는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해야지 민법의 무효가 된다는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줄 민법 107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가 사표 낸 거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X 주장할 수 없다 와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요거 아까 나왔지? 생략하고 디귿은 자 공무원이 사표를 냈는데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이 약간의 강요 협박 같은 게 있었대. 강박, 너 사표 내라. 응? 강박에 의한 경우 그 강박의 정도가 그 사표 내는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봐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봐? 이게 진짜 사표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무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 사표 제출 행위는 무효로 보고 응? 사표 수리는 또 무효로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강요 협박 정도가 그렇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가 아니고 다소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또 취소 사유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디귿 들어가야 됩니다. 즉 개인의 의사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첫째 줄에 뭐라고 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맞습니다. 리을도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디귿은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그러면 뭐야? 다른 법이 정한 허가 기준을 못 갖췄다면 수리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야? 건축법이 정한 요건만 갖춘 신고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수리가 필요 없다. X죠. 따라서 세 개네요. 니은 디귿 리을. 그러면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 3번. 자, 15번. 신고 옳은 거. 1번. 지휘승계 신고 수리. 지휘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에 수리하는 행위,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다 신고 의무 이행된 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 행위니까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랬죠? X. 2번은 자 여기서 첫째 끝에 뭐야? 응? 불특정 다수인의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 응? 그죠? 자기네 교육 원격 평생교육 하겠다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 두 번째 행정청은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원격 평생교육 신고는 이제 뭐야? 그 시설 갖추고 법이 정한 요건 갖춰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그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2번이 답이 됐습니다. 3번은 이제 나왔으니까 첫째 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수리해줘야 되는 거죠. 4번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서가 도달만 하면 신고되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내는 건 맨날 똑같은 거 내지 지겹도록. 자 2번이 답이었고 16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을 키워드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의 근거가 된 법 규정 해석상 뭐가 나왔대?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 법에 의해서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청권 인정. 그러면 논리적으로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그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없는 응답을 해줘야 될 신청권 인정.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행위를 했다면 그 거부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여기까지가 핵심. 다만 이제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을 받고 신청대로 안 해주고 거부한 게 위법인지는 이제 그 소송에서 소위 본안 심리를 거쳐서 그 거부 처분이 위법인지는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건 일단 소송 대상이 되는 거라서 소송 요건은 충족이 된 거다 이거야. 다만 행정기관의 거부 행위가 위법인지는 그건 본안 심리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3번
2번. 민원 신청에 어떤 형식적이거나 시중 요건에 관한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줘. 보완을 요구할 흠이 있더라도 민원인이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한 경우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판결문을 낸 건데 맞다고 보세요. 원래는 두 번째 줄에 보완을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논란이 있는데 3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건축신고죠. 그냥 건축신고야. 그냥 건축신고인데 건축신고 반려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 4번 그냥 건축신고인데가 아니라 이제 끝에 가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받은 효과도 같이 인정해주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설명한 거죠.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7번. 아이고야. 이제까지 보면 신고가 드립다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기간 계산하는 거, 그지? 자, 기간 계산 틀린 거. 행정에 있어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배운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행정기본법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기본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에 따른다라고 행정기본법이 명시해 놓고 있어요. 1번 2번. 요거는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국민으로부터 인허가 신청 등 민원 신청을 받으면 법이 뭐해야 할 때 5일 이내 공무원은 5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신청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민원 신청을 행정기관이 접수받은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뺀다. 맞습니다. 응? 이거는 이제 법 규정인데 맞다고 보세요. 자, 3번은 어떡하세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 그러면 100일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자, 오늘 오후 10시부터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내렸어. 그럼 오늘도 하루 다 쳐주는 게 좋겠지? 그렇지. 그래야 면허 정지 기간이 빨리 끝나지. 그리고 그러니까 면허 정지 기간 100일을 계산할 때 첫날부터 면허 정지 기간에 넣어주고 끝나는 날 면허 정지 100일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날도 다 포함해서 100일을 포함시켜 주는 게 국민에게는 영업 정지 기간이 빨리 끝나니까 좋잖아. 바로 그거야. 자, 힌트. 영업 정지 기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불이익한 조치야. 불이익한 조치는 국민한테 이익이 되게끔 첫날부터 넣어주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그날까지도 쳐서 다 100일로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0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날이잖아.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연장하면 하루 더 이 사람 영업정지 기간 하루 더 늘어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영업정지 기간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면허정지 기간은 그 날로 만료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한테 유리하니까 3번 맞고 4번.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었는데 언젠데? 첫째 끝에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지난 뒤 시행한다. 그럼 어떻게 된대? 공포한 날은 첫날에서 뺍니다. 법 시행일 계산할 때는. 그래서 4번 끝에 산입한다 X. 산입하지 않는다. 법 시행일 계산할 때. 이게 만약에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을 집어넣습니다. 산입하는데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지난 뒤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은 빼고 계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18번 사례형 냈네. 틀린 거. 자, 세 가지 사례.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냥 건축신고네. 네,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세 가지 다 묶어봐야 되는구나. 근데 갑의 건축행위는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경우다. 근데 원칙대로 하면 이 사람은 건축신고도 하고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도 해서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지만 세 번째 법에서는 건축신고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묶으면 결국 뭐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응? 그렇다면 1번 갑의 건축 신고가 건축 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수리했다고 하여 신고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1번 X. 자, 지금 이 사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수리를 해주느냐 아니냐가 신고의 효과에 영향을 주고 신고된 거냐가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건축 신고는 법이 정한 요건은 못 갖췄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써야 돼? 수리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부적법한 신고인데도 수리를 해줬대. 그러면 여기다 해설을 주시면 이 행정기관의 수리는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위법입니다. 이거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건을 못 갖춘 신고였는데 행정기관이 수리해준 행위는 위법이 돼요. 그런데 이 위법의 정도, 이 수리해준 행위가 위법이 어느 정도냐를 또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위법이 무효인 경우, 무효라면 이건 뭐야? 수리는 없는 거야. 네. 수리는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신고 효과는 안 생깁니다. 신고 효과는 처음부터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수리해준 행위, 이 행정기관의 수리행위가 위법이 있는데 위법 정도가 경미한 위법이 있어서 취소 사유라면 어떻게 된다? 취소 사유라면 수리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위법인 채로 유효. 그래서 일단 신고 효과는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기관이 나중에 수리한 거 잘못됐었다. 수리행위 취소한다. 이러면 이제 처음부터 수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다루지만 취소가 여기 한 대 묶으면 이 수리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리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리해준 행위가 일단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도 신고된 거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은 이렇게 경우를 나누지 않고 무조건 신고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조건 없다. 이게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야. 수리가 무효냐 취소 사유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취소 사유 때는 이게 1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이 인허가 의제가 수반하는 건축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 안 한 경우,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 얘기고. 그다음에 3번은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그 수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이 수리해줬을 때.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한 시점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4번은 건축신고가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효과를 못 갖추면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5번은 건축신고는 그 다른 법이 정한 그 개발행위 허가되기 위한 실체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수리를 결정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문제 없습니다. 1번이 정답. 자, 그다음에 19번은 신고. 틀린 거 골라라. 행정법상 신고. 1번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맞고. 2번 전입 신고 뭐만 고려해야 된다. 오로지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것만 심사한 후 수리를 결정해야 된다. 다른 사유는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3번 3번에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 안 하는 것으로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냥 신고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사업한다는 사실을, 두 번째 단순히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하면 끝난 거다. 4번이 잘못됐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뭐 해야 돼? 이때 4번이 잘못됐고 이게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요하는 신고 행정청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기재사항 다 썼나 구비서로 갖췄나 이게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실질적 심사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인 요건까지 갖춘 실질적 심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까 판례 중에 이런 거 봤잖아. 바로 위에 있었나?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있어서는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가 되기 위한 요건까지 갖췄는지 그 실체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수리해야 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판결하잖아. 그런 것처럼 또 낙골당 설치 신고도 그냥 신고서 기재사항 다 썼냐 구비서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뭐 이런 거 그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다 심사까지 다 해서 수리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죠.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이 수리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게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면 되는 게 있고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X.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족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 심사까지 해야 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진다. 4번 점. 마지막 20번. 틀린 거. 자,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목적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즉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응? 야, 이거 사법 이거 나오니까 엊그제 했던 것 중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어. 이상한 변호사. 거기서 그 얘기 나온다. 우영우가 그래. 자, 우리가 국가 자격을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한글은 다 사법이지만 입법, 행정, 사법 할 때는 사법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법, 사법 이렇게 구분할 때는 법이라고 읽어야 된다. 무용우가 지적을 하는 게 나와 드라마에. 응? 자, 그래서 여기 공법하고 대비되는 용어로서의 사법, 응? 사법 행위는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응? 구별된다. 2번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행위와 행정 요건적 행위. 그지? 3번은 뭐야? 자기완결적 신고. 이거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하고는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거다. 맞죠? 4번은 중요한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래. 그러니까 법에서 국민들에게 이거 뭐 하려면 신고해라 규정해 놓지도 않은 건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왔대.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걸 뭐 수리를 거부한다, 수리해준다 해서 뭐 국민의 신고 의무하고 상관이 있나? 신고 의무 이행된 거냐 하는데 국민의 의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소송 대상이 아닌데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수리 거부해도 상대방의 신고 의무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지위 승계 신고, 그죠? 수리 요하는 신고. 근데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대. 응? 그런데 첫째 그때 이 양도 양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기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이 이제 무효라고 민사소송으로 먼저 다툴 수도 있지만 그걸 민사소송 먼저 안 다투고 막바로 왜 양도 양수행위가 무효인데 행정기관이 왜 수리해줬냐고 행정기관이 수리한 행위를 곧바로 무효 확인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다 공부했어요. 자, 요렇게 자, 요거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오늘의 공부네요. 여러분들 교재 171쪽 171쪽에
171쪽이 아니라 100페이지야. 행정입법. 응? 169쪽의 행정입법을 오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10분 쉬었다.